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10월 네 번째 페이지. 오늘도 메뚜기 월드로 우리를 안내해줄 곤충 만화 그리는 갈로와 김도윤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애청자 질문을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닉네임 짜장카레님께서 갈로아 작가에게 상담을 요청했거든요. 네, 맛잘하시네요. 맛잘알이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창밖에 작은 해바라기를 키우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주 전부터 해바라기와 사마귀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는데요. 저희 집이 17층인데 이 사마귀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올라온 걸까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먹이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주면 섭섭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가슴 뭉클해지는 사연과 함께 저렇게 사진도 첨부해 주셨어요. 네. 해바라기 뒤에 사마귀가 매달려 있는데 네. 뭐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게 넓적배 사막인데요. 그게 넓적 배 사마귀? 네, 배가 이렇게 좀 넓적하고 머리 크고 그래요? 예. 여기 뭐지? 앞종아리 두껍고 배로 들려 있는 게 넓적배 사막인데 이게 예. 원래는 남부지방에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원래 저 남쪽 해안가에 사시네요.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은 서울 전역에 한 3, 4년 전부터 서울 전역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게 지역을 특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짜장크레님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인천 그렇죠. 쪽에 계신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다 나와요. 네, 서울에서 나와서 이제 할 수 그런데 네. 제 특징이 저렇게 항상 이파리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마귀들은 막 이렇게 이파리 위에 있거나 이런데 쟤는 항상 밑에 이렇게 메롱메롱 스파이더맨 스타일이요. 네,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 그런데 쟤네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네. 높은 확률로 네. 히치하이킹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푹 예. 떨어지거든요. 예. 푹 떨어지다가 뭐 예. 좀 무서운 얘기지만 본인은 어깨나 짐 이런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천장에 매달려 있다. 아니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다가 나무 위에서 네네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툭 이렇게 어깨 위에 사뿐히 올라왔다가 예. 정말 같이 온 게 아닐까. 정말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왜냐면 짜장크레님 본인이 태우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네 그렇게 운 좋게 히치하이킹을 해서 17층까지 왔을 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렇게 화단에 있으면은 정말 사마귀를 화단에 키우면은 화단 밖을 절대 안 벗어나요. 그래요? 그래서 사마귀를 딱히 항상 키울 때 이렇게 뭐 그 사육장이 필요 없는 게 집돌이구나. 그냥 화분을 놔두면은 그냥 화분에 살아요. 예. 그게 정말 사마귀 사육이 너무 편한데. 예. 그래서 그냥 뭐 먹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저 집 앞에서 그냥 메뚜기 잡아서 주면 되는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1층에 사뿐히 놔두면은 됩니다. 네. 새로운 집을 찾아줘라. 네네 1층에 야생으로. 사뿐히. 왜냐면 사실 좀 작으면은 그냥 그러니까 뭐 5층이면 던지세요 해서 상관없어요. 5층 정도면은 근데 17층이니까 17층이니까 아무리 사마귀여도 좀 그렇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카풀해서 데려온 거예요. 예. 네네. 그러니까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답변이 됐길 바라고요. 잡다한 곤충사전 오늘 도입부 음악을 통해서 또 오늘 갈로아 작가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통해서 가슴 한번 열어주시죠. 네.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새로운 달 10월과 잘 어울리는 가을 대표 곤충 메뚜기, 귀뚜라미, 배짱이 이런 친구들입니다. 갈로아 작가의 주 전공 아닙니까? 네, 제 최애 곤충이고 드디어. 네. 어쩌다 메뚜기를 사랑하고 또 연구하게 되셨나요? 메뚜기가 영화 살인의 추억 보시면은 초반 이렇게 메뚜기 잡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거의 완전 오프닝 씬 아닌가요? 오프닝 씬에 그죠. 잡잖아요. 그래서 섬소구 메뚜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범인을 잡겠다라는 그 오마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곤충을 잡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위핑을 이렇게 한다, 아니면 트랩을 설치한다, 심지어 모기 잡는 분은 트랩을 설치하고 피트폴 컵을 묻어가지고 유인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메뚜기는 정말 어릴 때 잠자리채 들고 잡듯이 그냥 이렇게 풀숲에 가서 와, 이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난도가 쉬운 편이죠. 네, 재밌어요. 그거 때문에 계속 한 것 같고요. 잡기 재밌다. 재밌어서. 잡는 게 재밌어서고, 이거 두 번째로,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해요. 앞으로 그걸 이제 계속 얘기할 것 같은데,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고 그렇군요. 네네네. 오늘도 좀 분량 걱정되기 시작하는데, 네네네. 이제 크게 메뚜기 목이 있고, 그 안에 여치, 귀뚜라미, 꼽등이. 곱등이로 왔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꼽등이가 올바른 표현이더라고요. 네. 꼽등이. 곱등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연구 발표를 한다 했죠. 곱등이를 연구했거든요. 발표하다 보면,
그 곱등이가 맞는 거 아닙니까? 딱 이래요. 어. 그러면 아이 원래 표기가 곱등이에요. 항상 당당하게. 예, 얘기할 수 곱이 있습니다. 맞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다 이제 메뚜기 목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메뚜기는 벼메뚜기라면서요? 아 그렇죠. 그 정말 흔하게 많이 보는 게 벼메뚜기고요. 그다음에 뭐 팥중이 아까 그 팥중이 여기 성경에 기록됐다는 팥중이. 그 성경 원래 저 동네 팥중이 살지 않는데 아마 비슷한 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 너무 궁금해요. 예. 뭐 원래 뭐라 써져 있을지. 성경의 원어로. 네, 원어 그리고 네. 그 지역에 사는 곤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그 중동 그쪽에 예. 뭐 어떤 종을 뜻하는지 나중에 찾아볼래요. 나 이거 진짜. 그래서 그 뭘 얘기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그 하여튼 팥중이 뭐 이런 흔한 곤충이 있고 그래서 메뚜기를 연구하는 거는 이 흔한 벼메뚜기와 네. 팥중이 사이에서 이 귀한 걸 찾는 게 정말 풀숲에 들어가면 네. 벼메뚜기가 푹 날아가죠. 예. 거기서 이제 뭐 다른 애들을 이제 탁 보고 좀 이렇게 레어한 잡는 게 애들. 네. 보는 게 이제 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벼메뚜기가 그 삼국지 같은 데서 곡창지대 한 번에 쓸어버리는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아, 다른 걔네들은 애들이? 풀무치고요. 풀무치. 그렇죠. 벼메뚜기는 그냥 예. 많고 이런데 예. 그 메뚜기의 되게 재밌는 특징 하나가 이제 네. 무리 짓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삼국지 보면은 그 조조랑 여포랑 싸울 때 그 조조랑 여포랑 싸울 때 갑자기 공태진에 쏟아버리거나 그쵸, 예. 그게 바로 풀무치고요. 근데 그게 뭐 삼국지뿐만 아니라 계속 나오죠. 예. 조선왕조실록에도 막 실록에도 뭐 재앙이 나왔다 일어났다. 그렇죠. 재앙이었다. 재앙. 그게 이제 풀무치예요. 성경에도. 그죠. 성경에 나온 것도 다른 거예요. 재밌는 게 달라요? 이게 동아시아에서 나오는 거랑 예. 그 중동 지방에 나오는 게 다 달라요. 동아시아에 나오는 걸 풀무치고요. 예. 걔는 로커스트 둘 다 로커스트라 부르는데 동아시아에 나오는 풀무치는 지금 티셔츠에 있는 애가 로커스트네요. 그 네. 걔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애들. 얘네가 성경 메뚜기. 성경 메뚜기. 예. 그리고 최근에 영화 쥐라기 공원에 나왔던 거 있죠. 걔네들. 그거 걔네들 쥐라기 로커스트. 공원 3가 갑자기 사람들이 우와 공룡 보러 가야지 했는데 웬 메뚜기 영화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갑자기 막 메뚜기 떼가 나오고 막 뭐 유전공학으로 메뚜기 뭐를 뭐 갑자기 이래요 영화가. 그래서 사람들이 망했네 이랬는데 저 혼자 재밌는데 하면서 바쁘겠어요. 왜냐면 메뚜기 떼가 나오는 영화가 사람들이 막 그치. 50년도 쉽게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쉽게 다 50년도 토지 막 이런 토지 돼지 막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 영화 돼지를 보면 그거 누가 봤어요. 근데 이제 쥐라기 영화 쥐라기 월드 3라고 쥐라기 월드 3라고 망한 영화 있지만은 거기 이제 메뚜기 나오는데 거기도 로커스트. 로커스트 나와요. 로커스트가 이제 보통 메뚜기 명을 그래스아퍼라고 얘기하는데 로커스트는 이제 그 방금 말한 풀무치나 그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처럼 걔 사막 메뚜기라 불러요. 데저트 로커스트라 부르는데 물이 지는 메뚜기를 이제 로커스트라 해요. 어원은 불탄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무섭죠.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한 번 지나가면은 초토화가 된다.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불탄 자리라는 어원을 따서 로커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이 지는 애들 로커스트라고. 그래스호퍼는요? 그래스호퍼는 그냥 풀에 뛰어다니는 개인 플레이하는 그런 평화로운 애들. 그렇구나. 벼메뚜기 같이. 그런 애들이죠.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네요. 구분할 수 있죠. 네. 아까 그 살인의 추억에 메뚜기가 오프닝 씬에 등장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쯤 되면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가 메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더 나오죠. 왜냐면 영화 기생충에도 그 메뚜기 목에 해당하는 꼽등이 씬이 나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꼽등이가 그 아카데미 7관왕에 빛나는 그 명작 오프닝이 나온다는 게 약간 좀 감동을 했는 게 초반에 보면은 그렇죠. 에이씨 꼽등이 하면서 지하실 나오잖아요. 제일 재밌는 게 제가 저 꼽등이 연구를 옛날에 학교에서 발표할 때 그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꼽등이가 우리 아카데미 7관왕 영화 찾아내는데 교수님 한 분이 하다가 너무 뻘쭘해서 혼자서 이러신 적이 있는데 진짜 이게 나오잖아요. 그 교수님 얘기를 왜 안 했구나. 네. 혼자 갑자기 막 나오잖아요. 그게 손을 튕기죠. 재밌는 게 그 말은 지금 지하실에 꼽등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꼽등이가 그렇게 어둡고 음침한 환경을 좋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인간과 꼽등이의 그 거주 환경의 그 공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디냐면 15,000년 전에 그 프랑스 크로마뇽인이 그 들소뼈에도 꼽등이를 그려놨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프랑스에 사는 그 꼽등이 속의 특징을 정확히 살려놨어요. 그 등이 덜 굽어 있고 산란관이 두꺼우며 다리의 가시가 이거를 정확하게 그려. 사실적으로 그렸네. 크로마뇽인들이 무섭습니다. 그 예술적으로 그리잖아요. 옛날 구석기인들이 그 동굴에다가 그거를 그래서 얼마나 그 동굴에서 그 귀찮게 많이 봤으면은 그렇게 잘 그렸을까 하면서 그렇구나. 그 정도로 오래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아왔는데 이 기생충 꼽등이를 보면 약간 저 앗했던 게 집에 나온 꼽등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나온 꼽등이들이 있어요. 꼽등이들과 같이 하도 약간 그렇게 들소뼈에도 15,000년을 그려놓고 심지어
중국이랑 중국이랑 저 일본에서는 카도가와 우마라 해가지고 네. 그 주방에 나오는 말이라는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주방에 나오는 말, 그러니까 주방이 이렇게 부엌에서 많이 부엌에서 나온다.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네. 그 곱등이들이 이제 그 알락곱등이라는 종류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 예, 예. 근데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것은 장수곱등이라고 산에 나오는 곱등이에요. 그래서 뭐지? 잡아온 반지하에 거죠. 있을 곱등이가 아니다. 반지에서 곱등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증이 고증이- 크로마뇽인보다 잘못됐네요. 잡아온 건가 해서 근데 놀랍게도 네. 메이킹 영상 찾아보니까 네. 그 사연이 좀 나와요. 네. 그거를 곱등이를 어떻게 어떻게 받아야 되나 했는데 네.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잡아서 키우다가 썼다는 거예요. 산에서 잡았어요. 산에서 잡아 쓰셨구나. 그래서 역시 그런- 봉태일은 빈틈이 없군요. 빈틈이었군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기생충을 보면서 이런 걸 보는 분들이 계시네요. 가끔 영화에 그런 곤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네. 딱정벌레 편에서 살짝 네, 얘기하자면 지난주에 영화 클래식을 보면은 예. 저 좋아해요. 엄청 많이 봤어요. 저요? 예. 소똥구리 잠중에 나오잖아요. 조승우 씨가 이기우 씨랑 네, 맨 예. 처음에 만날 때. 체변 해오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소똥구리 할 때. 맨 처음, 시골에서. 너도 손에 샀다며. 맞아. 손예진 씨 만날 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소똥구리가 너무나도 네. 오늘날 없는 왕소똥구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소똥구리 멸종했다면서. 멸종했잖아요. 전멸했다면서. 근데 그 영화 2000년, 그쵸. 2001년, 2003년, 2000년. 그래서 뭐지 이거? 딱 진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거 소품인가? 아니면은 해외 네네. 소품인가? 아니면 해외에서 찍었나?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다른 곤충 하신 분 보니까 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보면서 와, 저 소똥구리 왜 이렇게 온날 멸절한 왕소똥구리처럼 생겼지? 하면서 근데 이거는 그 메이킹 영상이 딱히 안 보여서 잘 모르겠어요. 진짜 비슷한 다른 거였겠지. 소품을 썼나? 아니면 해외에서 찍었나? 이거 모르겠는 게 그래서 가끔 해외 그러니까 영상에 나온 곤충 보면 재밌는 게 최근에 드라마에서 또 기농아 씨 나오는데 야, 너 곤충보다 써 으악 하는데 이 곤충을 파푸아뉴기에 나오는 곤충 사슴벌레 표본을 붙여놔가지고 딱 봐도 불편.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게 보이잖아요. 곤충 고증하고 있어 혼자. 네, 그래서 보면서. 이제 그런 게 보이죠. 네. 클래식 같은 그 감질감질한 영화를 보면서 소똥구리 분석. 최근에 곤충 고증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 영화가 저 헤어질 결심 보면은 헤어질 결심이 뭐 나오는데? 시체에 막 곤충 파먹잖아요. 맞네요. 네. 더비곤충에 대한 곤충이 좀 잘 돼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갈동진 느낌으로 한번 평론 한번 해봤고요. 빨간 안경을 써야 됐나? 네. 예. 그리고 이제 메뚜기가 날잖아요. 그렇죠. 얘는 한 번 날면 얼마나 나나요? 지구력이 괜찮나? 케바케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날개 메뚜기 막 날개 참 못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별메뚜기 사이에서 기량을 찾는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는 메뚜기 잘 못 나들이면 그 점프력이 좀 다른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쟤 좀 못 나는데 쟤인가 하면 뭐 좀 다른 메뚜기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잘난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로커스트들은 뭐 성경 메뚜기. 얘네들 영명은 가끔 버드 그래스하퍼 이렇게 불러요. 그래스하퍼라고 새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풀무치도 그렇고 풀무치는 그 메뚜기 어원을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메뚜기가 왜 메뚜기냐면 뭐지? 일단 메뚜기는 산에서 뛴다 해서 메뛰기예요. 메뛰기라고 부르고 외산할 때 매. 산외 메뛰기인데 풀무치는 풀에 붙여있다 해서 풀무치. 풀에 붙어 있다. 네, 풀무치. 풀무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귀엽네. 근데 이제 이 버드 그래스하퍼 이런 얘네들은 풀무치들도 그렇고 정말 날면은 하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저 멀리. 그 약간 참새를 포충망으로 잡겠다라는 각오와 비슷한 걸 보여요. 정말. 딱 밟으면 저 어떻게 잡지? 그래서 주로 밤에 잡아야 돼요. 밤에는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은 정말 날면은 어디까지 나냐?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2020년에 한번 대량 발생을 했어요. 대량 발생해서 어디까지 날아갔냐면 무시무시하죠. 유튜브에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메뚜기 떼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저 동남아까지 날아갔어요. 동남아까지 날아갔고 동남아까지는 물론 섬 이렇게 육지해서 날아갔지 해서 이제 좀 알 수 있겠는데 최고 기록은 옛날 50년도 이럴 때는 저 대서양 건너가지고 저 카리브해까지 닿은 적도 있고요. 중미까지 닿은 적 있고요. 엄청 지구력이 뛰어나네. 왜냐면 그걸 어떻게 시험하냐면 그 메뚜기를 이렇게 꽂고
날개 빙빙빙빙 날개요. 그러면 얘네가 얼마큼 나냐 측정을 하는데 네. 그 무지막지하게 납니다. 몇 시간 서양을 이상, 건널 정도로 몇 시간 이상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까지 날기도 해요. 야. 영국에 닿은 적도 있어요. 브리튼 섬을 닿은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가끔 그 메뚜기가 무섭네. 아프리카 대량 발생했다 하면 이제 유럽에 나온 건 뭐 기본이고 뭐 동남아 유럽은 중국까지 쉽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인도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납니다. 대단합니다, 얘네 정말. 네. 근데 이 메뚜기가요 곤충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헤비급 축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엄청 가장 크죠. 무거운 메뚜기는 뭐 몇 그램 나올까요? 그렇죠. 이게 네. 가장 큰 곤충이 뭐냐 했을 때 이게 항상 네. 다른 게 뭐 가장 긴 곤충은 뭐냐 이러면 뭐 그때 뭐 꼬리처럼 그쵸, 꼬리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엄청 있고 뭐 길게 대벌레 네. 뭐 이런 게 있고 이런데 이제 가장 큰 곤충이 뭐냐 하면 또 다르죠. 뭐 그쵸, 누군 그쵸. 뭐 날개빨 있고 막 이런데 이제 어. 가장 무거운 곤충이 뭐냐 이랬을 때 예. 이제 그 항상 싸우는 게 딱정벌레 중에 골리앗 고무지가 있고 네. 메뚜기 중에 이제 자이언트 웨타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웨터 이름도 네. 이름도 자이언트 거대하네. 웨타죠. 오, 엄청 크죠. 사람 성인 남자 손바닥의 한 반 정도 되는 그렇죠. 사이즈 같은데? 네. 쟤네가 네. 한 80g 정도 된다 그래요. 80g. 네. 와. 묵직하죠. 네, 예. 묵직하죠. 근데 이제 네. 이게 걔네들이 왜 이렇게 묵직하냐면 뉴질랜드 사는 애들이에요. 아, 예. 뉴질랜드 사는데 뉴질랜드가 원래 쥐가 없거든요. 쥐가 없다. 네, 원래 네네네. 뉴질랜드 포함 호주 이런 섬이라서. 곤도아나가 곤도아나 남반구 네네네. 대륙들이 원래 되게 옛날에 곤도아나 여기서 분리되면서 포유류 없을 때 분리됐기 때문에 네. 지금 막 유대류 뭐 그쵸. 캥거루 특이한 이런 거 애도 이런 많고. 특이한 살니까 예. 쥐가 없어요. 쥐가 없다. 네, 쥐가 없기 때문에 쥐 대용으로 쥐가 원래 하는 일들을 메뚜기들이 네. 대신하는 거면서 저렇게 커진 거예요. 오세아니아의 쥐다. 오세아니아의 쥐들이. 네, 그러니까 오세아니아의 쥐라고 할 수 있겠죠. 가령 뭐 쥐가 하는 일이 뭔데요? 그 조그맣게 돌아다니면서 부산 조그만 거 주워 먹고, 주워 먹고 병균 하는 것들. 옮기고 네. 뭐 이런 병균은 안 안 옮기지만 옮기고. 그런 걸 이제 원래 쥐가 되는데 여기서 네, 뉴질랜드에서 웨타가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네. 이제 쥐가 유입됐어. 사람과 함께 쥐가 네. 유입됐죠. 그렇기 네. 때문에 멸종 위기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쥐가 있기 때문에 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 밀려요. 포지션이 겹치는구나. 네, 쥐랑 밀려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쥐가 뭐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뭐 사실 전 세계 수많은 멸종이 쥐 때문에 거의 이루어졌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뭐 쥐에 대한 약간 대처가 없어요. 많은 동물들이. 그래서 네. 그냥 막 알바트로스 이런 애들도 뭐 쥐 없는 섬에 있다가 뭐 쥐 무협되니까 막 그냥 뭘 막 뜯기는데 가만히 있고 막 이래요.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얘네들도 이제 그냥 그러니까 쥐가 없는 섬에는 그냥 원래 쥐 피하려고 막 수많은 생물들이 막 그렇겠죠. 둥지 예, 여기지고 막 예. 이러는데 그냥 쥐 없이 그냥 막 아무데나 둥짓고 이러는데 이제 네, 쥐 이제는- 오니까는 다 파먹이고 이야. 막 경제에서 밀리고 이러니까는 쟤네들이 멸종해서 멸종 위기에 되니까는 네. 정말 이제 멸종되지 않는 섬에서 이제 막 펜스 치고 막 복원 사업하면서 어떻게 이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와, 수준의 예. 곤충이 됐고요. 언젠가 뉴질랜드 한번 가서 꼭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딱하네, 쟤네도. 첫 시간인가 놀라운 메뚜기 정보를 하나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메뚜기가 네. 사실 그 다리를 떨면서 운다. 저 여치는 날이 비올고 아, 메뚜기는 예. 되게 복 나갈게 달려서 그치? 온다 했죠. 네. 그 네. 소리가 그래서 목청 좋은 게 아니라 복 나가는 소리다. 네, 네, 이런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메뚜기 울음소리 한번 듣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원한 소리네요. 메뚜기 다리 떠는 복 나가는 소리다. 네. 시원한 소리네요. 네. 야, 다리 떠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신기하죠. 네. 메뚜기별로 우는 법이 다 다릅니까? 정말 다른 게 그러니까 대부분 여치 귀뚜라미는 날개를 비벼 올리고 네. 그다음에 뭐 메뚜기 다리 떨어오는데 뭐 케바케인 게 뭐 누구는 저 머리 흔들어서 우는 애들도 있어요. 이건 김경호 씨 스타일로. 네, 머리 흔들어서 예. 그쵸. 머리 흔들어서 우는 애들도 있고 네. 아까 그 웨타 중에 이렇게 턱을 이렇게 턱 되게 크게 만든 애들이 이렇게 턱을 튕겨가지고 딱정물 이렇게 턱을 메뚜기 중에요? 네, 메뚜기 중에 턱을 예. 이렇게 튕겨서 네. 우리 이렇게 딱딱하듯이 턱을 튕겨서. 네, 턱을 튕겨서 내는 턱을 애들도 있고 튕기면 제가 제 턱을 튕겨도 울 것 같은데요. 아파서. 이런 식으로 우는 거죠. ASMR이야. 네. 뭐. 이 소리 들리나요? 그리고 심지어 예. 배를 이렇게 예. 두드리는 애들도 있고 예. 꼽등이는 심지어 배를 두드린다. 날개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배를 두드려요. 어. 근데 재밌는 게 이걸 둘 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음. 울고 이게 뭔데? 이게 뭐 그러니까 날개를 비비고 날개 비비고 배도 울고 배도 네, 두드리고. 뭐 드럼이죠. 네. 어. 뭐 이렇게 친 애들도 있고 위플래시네 거의. 네, 위플래시죠. 예. 난 인마이 태퍼. 걔는 누군데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미너리 색색이라고. 네. 이름이 미너리 색색. 네, 미너리 색색이라고 뭐 그렇게 울리고 정말 다양하고 울면서 이제 이 리듬을 만들죠. 저희가 대단합니다. 여치랑 귀뚜라미 울음소리도 준비했다는데 얘네도 한번 듣고 갈까요?
아 이게 이제 여치랑 귀뚜라미. 네네네. 시원해요.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예. 그 우리는 되게 여치 울음소리였다. 네, 우리는 이게 되게 뭐 별거 없지만 옛날 사람들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예전에 이거를 일부러 들었대요. 네네. 그래서 그 중국에는 그 이렇게 여치통을 만들어 가지고 예. MP3 같이 들으면서 막 듣고 다녔대요. 근데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무슨 감성이야 이거? 담배깍 같은 데다가 예. 담배깍 같은 모양인데 그 여치통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팔더라고요. 아직까지 해가지고 이제 듣는데 그 영화 삼국지 혹시 삼국 보신 분 아시겠죠? 영화 삼국지? 드라마. 드라마 봤지. 예. 계속 나와요. 소리가 좋구나 이러면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뭐죠 영화 예. 마지막 황제 보면은 예. 계속 자기 그 여치 귀뚜라미 그 통 하면서 막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중국인 계속 그 귀뚜라미 이렇게 예. 키우면서 듣고 하는 문화가 예. 있는데 이게 예. 약간 최초 MP3가 아닌가. 귀뚜라미를 통해 넣었어. 우리는 약간 보일러 쪽인데 그쪽은 스피커 쪽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약간 보일러의 감성인데 걔는 약간 아이폰이죠, 아이폰.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 뭐지? 귀뚜리버라고 적은 에디터가 그렇죠, 있고. 귀뚜리버, 아이리버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소리가 뭐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 이게 청량감과 그쵸, 시원함과 느낌 좋아요. 리듬감이 있죠. 잘 힐링되는 잡아보는데. 느낌이에요. 이게 딱 하지만은 어떤 애들은 막 그 조율도 있어요. 틱틱틱틱 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물론 업데이트 기준이 1년마다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예. 그 1년마다 이게 다르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가 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진짜 근본적인 질문. 네. 얘는 왜 우는 거예요? 짝짓기. 그렇기 때문에 짝짓기. 그래서 이게 억울한 게 울음이구나. 이 개미와 배짱이 예. 그 이소부화 있잖아요. 예. 보면은 뭐 개미 열심히 해내는데 배짱이는 뭐 그 맨날 튕겨 캐쳐 놀다가 뭐 나중에 뭐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뭐 구걸을 하는데 맞아. 열심히 구애를 위한 열심히 구애를 위한 열심히 사는 거였구나. 열심히 사는 거였죠. 왜냐면 얘들도 성충되면 빨리 짝짓기 하고 죽기 전에 짝짓기 하고 그치. 죽어야지 때문에 시간이 없어. 열심히 우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개미와 배짱에서 원래 원전이 원래 그 그리스 우솝이 그리스 사람이었잖아요. 이솝. 예. 이솝. 그래서 아이솝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매미와 개미였어요. 원작이 개미와 매미예요? 네, 개미와 매미였는데 예. 왜냐면 그리스에 매미가 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매미께 잘 먹었대요. 매미도 먹고 막 이렇게 매미가 있었는데 그게 유럽 쪽으로 가잖아요. 네. 유럽에는 매미가 되게 없어요. 드물어요. 네. 드물고 약간 위쪽으로 가면. 그리고 막 풀매미라고 네. 이파리에 사는 되게 이상한 매미밖에 작은 매미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배짱이로 바뀌었고, 배짱으로 바뀌면서 우리로 우리로 이렇게 유입되는데 배짱이 억울하네. 약간 게으름뱅이 이미지가. 게으름뱅이 이미지가 됐죠. 네. 원래는 물론 매미도 엄청 열심히 걔네도 필사적이죠. 필사적인 거였는데 예. 심지어 매미는 우리나라에서는 예. 매미 옛날에 신하들 가시 매미를 했잖아요. 그래서 매미가 왜 모자? 네, 모자. 이게 매미 모양이구나. 네, 매미 모양이. 그래서 매미가 왜 선비의 우상인가? 얘는 수액만 먹고 시간을 딱딱 지키면서 살고 그다음에 항상 바른 소리를 내고 이렇게 있어요. 매미가 바른 소리를 내. 네, 매미가 왜 유교적으로 탁월한 곤충인지 딱딱 있었어요. 그 때문에 요게 매미날개구나. 네, 매미날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 그리스에서는 되게 팅짝팅짝 노는 그렇구나. 한양으로 봤죠. 네. 어쨌든 배짱이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고. 억울하죠. 네. 자, 갈로아 작가의 최애 귀뚜라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려 직접 발견한 귀뚜라미인데 해안 왕 귀뚜라미? 네, 별거 아니고 최애 귀뚜라미는 예. 해안 왕 귀뚜라미고 호주 사는 귀뚜라미인데 이게 갑자기 그냥 인천 앞바다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악이 됐습니다. 얘네 그냥 바닥 왕귀뚜라미 종류인데 해양 이름이 마린이에요, 종명. 그래서 이제 해안 왕귀뚜라미 붙여놨는데 멋있지 않나요? 약간 원피스에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리고 메뚜기가 별로 없어요. 얼마 우리나라에 한 140 몇 종 있는데 거의 다 발견돼서 연구하면서 새로울 게 있나? 나는 메뚜기에 지나나 연구해야지 이랬는데 새로운 게 나오네? 그래서 이제 이름 붙여주니까 기분도 좋고. 이름도 직접 붙여주신 거고. 이름도 붙여주고. 약간 해상왕 장보고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멋있어요. 그래서 어디 만화에 나올 것 같잖아요, 이름이. 네. 약간 최종부 약간 4천왕 같잖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해안 왕 귀뚜라미. 그쵸. 인천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요. 중국이 참 귀뚜라미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 뮬란에도 보면 뮬란 옆에 항상 귀뚜라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중국에 투솔이라고 하는 귀뚜라미 싸움 문화가 있답니다. 이게 약간 투견이나 투우처럼
일종의 도박으로도 이어지는 문화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중국이 현재 중국에서는 도박이 금지잖아요. 예. 근데 뭐 암마무리 다 하는 것 같고. 아. 그러면 왜냐면 이게 옛날부터 너무 오래된 그거니까는. 투솔. 예, 투솔이라 해서 그쵸. 귀뚜라미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탈귀뚜라미라는 종류가 있어요. 예. 이 턱이 굉장히 사슴벌처럼 커가지고 수컷끼리 이 큰 턱으로 싸우는 종류이기 때문에 이 예. 굉장히 격렬한 싸움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 귀뚜라미를 두고 예. 싸우는 건데 얘네가 진짜 복싱처럼 라운드별 경기도 있고 이 라운드 딱 끝나면 휴식하다가 예. 싸우고 예. 이 스포츠처럼 중계까지 한대요. 중간에 쉴 때는 또 귀뚜라미 스피커 한번 듣고. 예. 그리고 예, 예. 얘 여기 전 웃긴 게 보통 싸우면은 예.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데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곤충은. 이긴 애들 또 예. 비싸게 팔려요 또. 이게- 챔피언은 네, 또 챔피언도 몸값이 올라가는구나. 뭐 엄청 비싸게 팔린다고 해요. 3천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예. 이게 진짜 옛날 그 옛날 중국 기록만 봐도 이것 때문에 뭐 집이 날라갔네, 뭐 집안이 날라갔네 뭐 이런 식으로 이 투솔에 빠져서. 투솔에 빠져서 이 굉장히 사행성이 심한 도박이었다요. 근데 예. 아직까지도 이게 뭐 조폭과 연루되고 거의 정치인까지 몰입돼가지고 사회 문제까지 돼가지고 예. 막 중국에서 사소한 벌레 싸움에 이런 칼부림까지 일어나고 막 전 재산 거로 알거지가 된다고 막 이런 막 한탕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유서 깊다라고 하긴 좀 웃기긴 하지만은 뭐 하여튼 좀 불건전하지만은 야. 귀뚜라미 이렇게 큰 거대한 문화가 있나 신기한 거죠. 귀뚜라미 좋아하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네네네. 약간 사소한 개인적인 게 예. 이 귀뚜라미가 우리나라에서 서해안 지역에 많이 살아요. 아. 제가 방해했던 그 해안 왕귀뚜라미는 되게 소식에 겹치는데 네. 주 남부지방에 살거든요. 예. 근데 인터넷에 누가 인천에 올린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인천에 있지? 올라왔나? 아까 방금 해안 왕귀뚜라미. 네 아니 아까 탈귀뚜라미? 네, 짜장카레님의 남부 인천 사마귀. 넓적배 사마귀처럼 예. 올라왔나? 예. 아니면은 중국계에 유입됐나? 네. 그 곤충 항상 재밌어요. 이게 남쪽에서 올라온 것도 그러니까 남쪽 사는 게 위쪽에서 잡히면은 올라온 것도 재밌고 유입된 것도 재밌기 때문에 야 이거 잡아야겠다 해서 인천에서 이거 잡으신 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혹시 저 혹시 배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데 제가 그 답글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인터넷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초등학생이었구나. 네, 그래서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혹시 그러면 어디서 잡았는지 좀 주소라도 그래. 집 앞이라 그건 또 좀 하기 때문에 해보시니까요. 참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짜장카레님은 아니야? 네. 그렇군요. 곤충학자들은 굉장히 특이한 거에 매료되고 재밌습니다. 자, 귀뚜라미 또 우리 개미와 배짱 얘기도 해봤고요. 이렇게 메뚜기 목에 속하는 곤충들을 이 시간에는 만나봤습니다. 잡다한 곤충사전, 가을을 알리는 메뚜기목 곤충들 앞으로 많이 사랑합시다. 갈로아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저 티셔츠 얘기 한번 해도 될까요? 티셔츠 얘기 한번 하시죠. 네, 쿠키 영상처럼. 네, 지금 아톰 티셔츠를 입고 오셨잖아요. 아톰이 되게 재밌는 게 갑자기 아톰이 원자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원자가 플라톤이 절대 자를 수 없는 단위라고 해서 아라는 부정의 아에다가 톰에서 자를 수 없는 것에서 아톰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톰이 자를 수 없는 원자에서 아톰인데 그 톰이 자르다는데 곤충이 그리스어로 엔토몰로지예요. 곤충학의 엔토몰로지. 그게 안으로 잘려 있다는 거예요. 엔톰. 안으로 잘려 있다. 네, 그래서 그 톰이 들어가서 엔토몰로지가 해서 곤충학이고요. 영어로 그래서 인섹트가 곤충인 게 안으로 섹션. 그러네. 인섹트인데요. 안에 섹션도 있다. 네, 인섹트. 그래서 곤충이 인섹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톰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잘려 있다는 게 뭐 3등분돼 있다 이런. 네, 3등분돼 있고 관절도 나눠져 있고 잘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제 티셔츠를 보면 곤충과 연결지어서 깨알 잡지식 알려주셨어요. 갈로아 작가님 다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